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대선 주자들의 기후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네. 원래 기후 공약 리뷰를 하려면 보통 본선, 지금은 이제 예선이잖아요. 네. 본선 올라가서 공약집 내시고 또 캠프에 공식화된 뭐 TV 연설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거 보고 분석을 하는데 최종 공약집 보고. 사실은 그냥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네. 그 공약집 보면 저게 후보의 생각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리더의 철학, 진짜 자기 자신의 철학, 네. 가치 판단이 사실 기후환경 정책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슈도 네. 많고. 그래서 저희는 예선부터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 글 또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조그만 자료라도 네.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첫 기록인데요. 네. 우선 보이는 라디오에는 이제 후보들의 사진과 그리고 저희가 정리한 기후 정책들에 대해서 텍스트로 그대로 한번 띄워놓고 내용이 많으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후보들의 사진은 그냥 후보들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사진을 활용했어요. 본인들이 노출하고 싶은 각도의 사진들을 그렇죠. 가장 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사진. 네. 자, 이제 후보들의 기후 공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요약하면 2040년까지 완전히 석탄 발전 멈추게 하겠다. 2040년까지요. 예, 이를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뚫겠다. 그리고 탈플라스틱 선도국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4년 기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이 원전 31, 석탄 28, LNG 28, 재생에너지는 달랑 9.5.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석탄 비중 줄이고 LNG도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신속히 늘리겠다. 뭐 이런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를 경제정책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없으면 아리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꾸로 도는 시계를 바로 잡겠다. 어떻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를 그 호남이나 제주도에서 만들어도 이 송전망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고 출력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송전망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송전망은 그 석탄 발전하는 분들도 그렇고 원전 쪽도 그렇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기형적인 구조가 대부분 저 밑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전기 쓰는 데는 곳은 수도권까지 올라와야 여기까지 되는. 끌고 오려면 고압선 송배전망 해야 필요하고. 되는데 누가 찬성하겠어요. 네. 송배전 인프라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형식으로 뚫겠다. 20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한다. 이 개념입니다. 아, 해상으로 그럼 송배전망을 뚫는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래서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수용도를 높이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산형 에너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또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린 수소 그리고 히트 펌프 등과 연계하겠다. 또 분산형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 그 대기업들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강화해서 아예 공장을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래서 지역 분산의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전국에 아리백 산단을 조성을 해서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눈에 띄니다. 그리고 햇빛 바람 연금을 확대해서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 전남 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햇빛 수익 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한테 배당을 하잖아요. 네. 2032년이면은 신안 주민 1인당 연 600만 원 배당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햇빛 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데도 고령화된 시골 마을에서 혜택을 많이 볼 테니까 네. 햇빛바람 연금을.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2035년 이후에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기후소송의 그래서, 핵심이었죠. 예. 그다음에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 폐쇄하겠다. 그리고 2028년에는 COP라고 이제 기후 총회 있지 않습니까? 네, 당사국 총회. 예, 요거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 2028년에.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거를 곳곳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또 수리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 알맹상점 지난번 지구의 날 메시지에 있었죠. 네, 그 외에 국가 생물 다양성 정책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포함되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본 소감은 이렇습니다. 후보들 중에 사실은 가장 체계적이고 적극적이다. 특히 기후를 경제 공약으로 접근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네. 논쟁점은 탈핵에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이제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 후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요것도 이제 궁금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입장이. 두 번째는 김동연 후보인가요? 김동연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벨트에 4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아, 맞아. 이 얘기 했죠. 그러니까 전북 특별자치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나는 경기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실증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지금 정부 원전 정책으로 동력을 잃은 신재생에너지를 클러스터 구축을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다는데요. 특히 서해안의 아리백 라인을 짓겠다. 투자금 400조 원은 국민 기후 펀드 조성과 공공투자, 기후 보증, 민간 투자 유치로 확보하겠다. 송배전 문제는 주민 동의 절차, 지중화 그리고 이익 공유제로 해결하겠다. 라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지사로서 뭐 기후 보험이나 경기 아리백 등 가장 많은 사실은 기후 정책 실증 사례를 가진 후보인데 실제로 실천을 해본 후보인데. 논쟁점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전국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송배전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네네. 이렇게 송배전 문제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인프라에 대한 정책은 아직은 좀 구체화되지 않지 않았느냐.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후보들이 안 하나 보죠. 네, 이 네.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그 분산형 에너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산업체 지방 이전에 대해서 명문화돼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정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다음으로는 김경수 후보입니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원전은 속도 조절.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김경수 후보는 지난 4월 17일 스웨덴 말메 시장하고 만나서 기후 간담회를 펼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역주행 많다 기후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백지화됐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시키고 네. 다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니 그래도 AI가 전력을 너무 많이 쓰는데 원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의 의견은 재생에너지 대폭 늘리고 원전은 조금씩 줄여가는 속도 조절이면 조화롭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기후를 경제정책으로 인식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기후정책 피력은 아직입니다. 네. 어쨌든 세 후보 다 적극적이네요. 기후 정책에 대해서.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그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가야죠.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가 기후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공약이 아니라. 네. 기후위기는 자연재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봐야 된다. 지난 4월 10일 이제 산불 피해 현장 방문 현장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대형 산불 발생은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기후위기의 신호이며 선제적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 정책은 따로 분리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워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기후를 국가 안보로 본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나 긍정적이죠. 구체적인 정책 피력은 언제 나올 것인가. 네.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마저 또 해주실 그래야 될 건가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